준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현TV TMI랩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오늘은 코딩 인터뷰, 요즘 이제 그 학생들이 코딩 인터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코딩 인터뷰에서 살아남은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 수업 들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코딩 인터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TMI 랩에서 발표하는 논문은 TMI 톡을 통해서 발표한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으니까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고요. 요번에 우리가 해볼 것은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거는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 연구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실증적 연구도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오너 서바이벌 스토리, 생존 이야기, preparing, 준비하고, and passing, 합격했다는 거죠. The coding interview. 이제 코딩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한 학생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 인터뷰를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은 앱스트랙트는 이제 초록입니다. 익숙하죠? 자, 오늘날 면접에서 코딩 인터뷰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코딩 인터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논문에서는 코딩 인터뷰에서 생존한 한 취준생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 인터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내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라는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성과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개요, 앱스트랙트는 다 알고요. related work, 구글 스칼라, 이제 뭐 더 이상의 자세한 검색은 생략하겠습니다. DBPR, 더 이상의 자세한 검색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있어도 참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연구 없는 상태로 출발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 실험입니다. 우리는 뭐 연구비도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발굴해야 됩니다. 이 사례 발굴은 다행히도 2019년 12월 작년 2학기 말에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기말고사 답안지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노미얼 힙의 구조를 그리시오라는 이제 그 문제에 어떤 학생이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수님께 학생들, 후배들을 얘기하는 거죠. 후배들의 학점을 위해서 일부러 한 문제만 풀게요. 저는 취업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코 이용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페이코가 뭔지 찾아보니까 NHN의 무슨 서비스입니다. 여기 합격했나봐요. 그죠? NHN 페이코에 합격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례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 뒤에 이제 참고 문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험지에다 빽빽하게 이제 자기 합격 스토리를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칩보설, 취업 보객이 썰푼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들이. 후배님들 참조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칩보설을 이제 쭉 풀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자기는 공모전 수상 경력도 없다. 취준하면서 하나 하긴 했지만 원서 내고 할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력서.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 연구실 인턴 6개월 했고, 인턴십 2달. 우리 학부는 그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했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펙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공부만 오지게 했대요. 그 경험이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나봐요. 4학년 1학기까지 학점 3.9점이랍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공부 진짜 오지게 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기도 적어놨습니다. IT 기업들은 학점을 잘 안 보더라. 유유유 이렇게. 자, 이런 스펙을 가진 학생이 그러면 결과가 어땠느냐? 취준 결과를 잘 보시면 SK CNC, KT, 현대자동차 서류 탈락했답니다. 광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은 코딩 테스트 갔는데 여기서 탈락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1학기 삼성 인턴을 했는데 삼성 인턴에 지원했는데 그것도 면접 탈락했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1차, 2차까지 갔는데 최종에서 탈락했답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 NHN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잘 다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준비할 때 자소서 안 본답니다. 학력 안 본답니다. 학점 안 본답니다. 학교 적는 난도 없고 자소서도 없고 학점도 적는 난이 없고 그냥 이름, 전번, 이메일, 생년월일만 접수하면 된답니다. 뭐 이거 완전 블라인드죠, 그죠? 이미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코딩 테스트 1차.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뭐 백준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삼성 그런 이제 코딩하는 온라인 테스트 같은 온라인 젖지를 이용해서 5시간 주고 7문제를 풀으라고 한답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은 이피션시 체크하는 문제였고, 자기는 이제 4컷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문제 중에 7문제 중에 4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7문제 중에 4문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 가면 기출문제도 있답니다. 그거 이제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에 파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에서는 트라이도 나온답니다. 이 트라이는 우리 호로위츠 책 12장인가 11장인가 12장에 나옵니다. 디지털 탐색트리 12장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자료구조 프로그래밍을 들어야 되죠. 이 친구는 이제 12월 달에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챕터 12장 나갔으니까 아마 시험 칠 때는 당연히 트라이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 2차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4.5시간인지 4.5시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한 4-5시간 주고 X 문제라고 적은 거 보니까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 모양입니다. 한 서너 문제 나오겠죠. 이건 오프라인인데 그냥 어렵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블로그에 보면 이제 기출 코딩 2차 테스트 기출 코딩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2018년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라는 게 있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언급하기를 REST API 이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는 신기한 코딩 테스트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HTTP 통신은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카카오 입사 기출 문제, NHN 입사 기출 문제 이런 거 찾아서 잠깐 봤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코딩보다도 국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책 많이 읽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코딩 테스트 통과하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토론 면접을 본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명하고 면접관 2명하고 이제 토론을 한답니다. 한 150명 정도를 뽑는데 자기는 이제 작년, 그리고 우리 지금 시점이면 재작년이죠. 2018년에 전공 지식 토론했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갱 토론이라고 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는 갱 토론을 했는데 주제를 앱을 어느 나라에 수출할까? 어떤 앱을 제시하고 이 앱을 어느 나라에 수출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토론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로 지원한 학생들한테 논리력을 검증하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토론 위에 아무것도 안 묻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티키타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면접관하고 질의응답을 자꾸 주고받으면서 자기 생각을 교정하기도 하고 자기 뜻을 바꿔도 학부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1차 면접이 토론이고요. 자, 2차 면접은 또 토론 면접. 이번에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막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외부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현장 실습 가서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하고 자기가 인턴하면서 경험했던 거, 뭐 연구실에서 뭐 어떤 과제 있는 거 이런 거를 얘기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면접 시간이 총 30분인데 이 30분 동안 2개 이거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2대3, 그러니까 학생 2명하고 면접관 3명, 혹은 면접관 2명하고 학생 3명이 면접을 받겠다는 뜻이죠. 자기하고 같이 면접 본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카카오 2차에서 탈락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HN의 이제 코딩 테스트. NHN 한 번만 코딩 테스트를 보나 봅니다. 2시간인데 4문제를 풀어야 된답니다. 카카오의 1차 코딩 테스트와 유형은 비슷했고, 자소서를 쓰긴 쓰지만 합격 불합격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는. 그리고 학점 적는난도 없답니다. 학교 적는난은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 때는 이 자소서로 인성 질문이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HN은 필기 테스트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필기 테스트는 자료구조, 운영체제, 컴퓨터구조론, 알고리즘, 네트워크, DB, 컴망, 뭐 이런 시험, 이런 거를 막 이제 섞어서 막 내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 지식을 물으니까 그냥 그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 거 정도만 한번 리뷰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HN에 이제 면접에 가니까 1차 면접에서 2시간 30분을 코딩을 준답니다. 오전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가가지고는 첫 번째 코드 리뷰를 한답니다. 오전에 자기가 그거 풀어본 코드를 가지고 리뷰를 하고 면접관한테 코드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코드로만 기능을 알 수 있겠다 해놓고 이제 그거 면접관한테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술 면접을 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답니다. 세 문제를 이 면접관한테 직접 푸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뭐 알고리즘 문제 하나 주고 이거를 이제 손코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거 면접관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슈도코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막 이렇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저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면접을 보나 봅니다. 자, 2차 면접. 2차 면접 가니까 여기서도 이제 알고리즘 문제, 코딩 문제 세 문제를 30분 동안 풀고,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거겠죠. 컴퓨터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2대2로 면접관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티키타카 또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주제가 아주 깊어진답니다. 2차 면접에서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 의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했다 그러고, 자기는 이제 한 문제를 아예 못 풀었는데 합격을 했는 거 보니까 그 문제를 푸냐 안 푸냐 보다는 그 어떤 소통 능력, 역량,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 그거에서 이제 뭐 공모전 진행한 거, 인턴 한 거 이런 거 뭐 저거 설명을 했다 그러고요. 여기서도 자기소개는 아예 안 한답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왜 지원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실력만 보고. 자, 지금까지 이제 이 학생의 카카오 면접설과 NHN 면접설을 딱 보니까 질리죠. 와, 이렇게 취업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2학년이 많은데 지금부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3학년 가가지고 이제 취업 어떻게 하지, 뭐 그 면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취업하는구나, 이렇게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이상한 데서 막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취업 준비하다가 3학년 4학년 돼가지고 이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아봤자 그때가 되고 많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선배님의 사례를 잘 듣고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중요한 TV TMI 랩은 연구비가 없어서 뭐 많은 사례 분석 안 합니다. 딱 한 개만 분석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질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적절한 질문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NHN에 합격했는가, 이거는 부적절한 질문. 진짜 우리가 이 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그가 왜 카카오, 삼성, KT, SKCNC, 현대자동차에 불합격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NHN에 최종 합격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그냥 합격한 게 아니라 코딩 테스트, 필기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 그것도 다 코딩 인터뷰 거쳐서 합격했으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역량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죠? 역량이 충분한 이 친구가 왜 카카오에서는 2차에서 떨어지고 삼성, KT, SKCNC는 서류에서 광탈했을까요? 왜 삼성에서는 면접 봤는데 인턴도 합격 못했을까요? 역량이 있는 친구가. 스펙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삽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만 막 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계속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잘합니다. 여러분들 역량도 뛰어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근데 분명히 당군 1의 최고의 스펙은 맞습니다. 당군 1의 최고의 역량도 맞습니다.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취준생이 되고 나면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역량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기업이라는 곳에서는 당연히 무한정이 많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정된 양질의 좋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 풀이 이만큼 있다면 지금 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의 집합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진 거죠. 옛날에는 거꾸로 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는 이게 필요한 인력이 이만큼인데 졸업한 인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같이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학교만 졸업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가지고 학위만 받았다 그러면 제가 우수한 학점을 받고 졸업했지만 대기업 들어가거든요.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IMF를 기점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많고 양질 일자는 작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어떻게든 뽑을 수밖에 없는데, 자, 기업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어떤 그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미세하게 나눠가지고 요 수준 이상의 학생만 뽑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위에 올라가는 학생들만 학생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는 겁니다. 제가 왜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 드렸냐면, 분명히 제가 이 사례 연구에서 했던 이 학생은 똑같은 학생입니다. 이 기업에 면접 볼 때는 컨디션 좋아서 시험 잘 보고 이 기업에서 면접 볼 때는 컨디션 나빠서 시험 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겠지만 여러 기업의 면접을 봤는데 이 기업에서는 합격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이 기업에서는 합격할 그 역량으로도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뛰어난 인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운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냉철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취준생들이 노력을 덜해서 부족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취업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울컥하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어떻게 지우지? 얍, 지워주라. 얍, 지워졌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시 균형입니다. 내시 이퀄리브리움. 이 내시 균형은 뭐 우리 죄수의 딜레마 이런 예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협력적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이 비협력적 게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지금 인재를 뽑고자 하는데 그 인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인재 중에 대부분이 지원을 안 해버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남아있는 인재들은,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재들은 데려가겠죠. 취업난이 해소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중소기업으로 가라, 눈높이 낮춰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 사람들을 중소기업에 가면 연봉 제대로 줍니까? 복리후생 제대로 챙겨줍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학생들한테만 눈높이 높다고 비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가라는 거죠. 해외로 독일로 미국으로 엔지니어 제대로 대접해 주는데 가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취업하지 말고 창업해버리라는 거죠. 생계형 창업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좋은 기업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서로 고액 연봉을 주라는 거죠. 대기업 가는 거 2배 줘버리라는 거죠.
그럼 대기업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인재를 못 구하면 기업 망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저 같은 듣보잡 지방국립대 강희초빙 교수 따위가 이런 얘기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시 균형점 찾기는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존재론적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빨리 찾으라는 거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헤겔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법철학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무렵 날아오른다고 했어요. 황혼이 저물무렵. 이 지혜는 가장 어둠이 짙어질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꼰대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줄의 코딩을 하겠다라는 자세.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어려운지 하면은,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청춘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이라고 하죠. 그죠?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지우고 나면 할 게 많잖아요. 공부 말고도. 취준 말고, 공부는 해야지. 공부는 재밌어요. 취준은 안 해도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노력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보면 되지.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덕질도 좀 하고, 아미가 되고 싶으면 세계 최고의 아미가 되겠다는 각오로 BTS 따라다니고, 애니를 내가 10,000편을 보고 말겠어라는 각오로 애니를 보고, 내가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MMORPG를 해보겠어 해가지고 이제 오버워치 세계 1위가 한번 돼보고, 페이커 기다려라, 페이커 아닌가. 어쨌든 그거를 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 취업이라는 어떤, 그래서 취준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알고리즘 문제, 카카오에서 냈는 거, NH에서 냈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취업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이 공부도 재미없죠. 하기 싫고, 마음만 급해지고.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내가 알고리즘 공부해보니까 재밌네. 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야, 문제 이렇게 푸니까 이게 풀리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설마 굶기 하겠어요?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진 않는다. 오늘 너무 이제 완전 꼰대 톤으로 이제, 저는 20대도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꼰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꼰대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SWY군, 잘 지내지? 막상 기업, 원하는 기업이라도 들어가 보니까 힘들지? 인생이 그런 거야. 취업하면 끝인 줄 알았지. 1년 내에 막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그 사직서 만지작거리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참고문헌입니다. 참고문헌 양식을 이제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널마다 다 다릅니다. 논문지마다 다 다른데, 이제 처음에 저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점하고, 그러니까 마침표 찍고, 혹은 콤마 찍고, 다운표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널명, 그리고 이제 몇 절, 볼륨, 몇 권, 몇 호, 볼륨하고 넘버, 그리고 이제 pp 하면 이건 이제 페이지즈라는 약자거든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그리고 발표 일자, 이렇게 이제 참고문을 달아주면 이제 논문 형식을 거의 다 갖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 번의 TMI 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논문 형식에도 좀 많이 익숙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딩 인터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 라떼 이즈 홀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그래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딩 인터뷰, 코딩 테스트, 코딩 인터뷰, 안 그래도 여러분들 학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교환학생도 다녀와야 되고, 현장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막상 4학년 되면은 코딩 테스트에 다 떨어져 버리고, 코딩 인터뷰 갔는데, 자꾸, 나는 프로그램 잘 짠 것 같은데 자꾸 면접관들이 그거 맞냐고 묻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멘붕 옵니다.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소확행. 그래서 우리는 소확행입니다. 행복한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사회 진출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